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청소년을 위한 제주 문학책을 주제로 머드린의 밭담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요, 흑룡만리, 바로 제주 밭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머드린의 밭담 이야기는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아주 재밌는 그림책인데요. 책 속의 제주에서도 이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할망내 우영파띠 자파리를 지은 김정희 작가가 글을 썼고요. 또 김동호 애니메이션 감독이 그림을 입혀서 완성된 재밌는 그림책입니다. 제주의 멋들어진 밭담이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건지 이야기 형식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데요. 이 책은요, 제주를 대표하는 출판사죠. 바로 한그루 출판사가 지난달에 펴낸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이달에는 제주 밭담과 그리고 가로 또 제주어를 키워드로 모두 3권의 책을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책을 선정을 해보니까요, 공교롭게도 모두 같은 출판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달에는요, 제주 문화유산에 관한 한그루 출판사의 책들을 만나는 그런 의미도 겸하게 됐습니다. 네, 그 책 속의 제주에서 그 제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만나보긴 했는데 사실 기억해 보니까 그 많은 책들이 다 이 말씀해주신 도서출판 한그루에서 나온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책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그루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들이었는데요. 한그루 출판사는요, 이 제주에 기반한 지역 출판사이자 그리고 또 제주를 소재로 많은 책들을 펴내는 그런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이래로요,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면서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출판 산업에서 그 성장을 함께 읽어오고 있는데요. 지역이 주는 한계를 뛰어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수상 이력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우리 책 속의 제주에서도 좀 살펴봤던 책들이 많은데요. 지난 2019년에 청청 걸어지라 둠비둠비 걸어지라라는 책으로 한국지역출판연대 천인독자상 공로상을, 또 2020년에는요. 제주생활사라는 책으로요. 제3회 롯데출판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1년도에는요. 제주 아름다움 너머라는 책으로 한국지역출판연대 천인독자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는요. 은퇴 해녀의 불면증이라는 책으로요. 같은 상의 공로상을 잇따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상작들, 이 제목만 봐더라도 제주에 얼마나 진심인 출판사인지 좀 마음이 전해지시죠? 네, 그 책들, 그러니까 출판사가 또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요즘 출판업계 참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제주를 든든하게 지키는 출판사가 있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만큼 좋은 책들을 많이 펴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책 내용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머드린의 밭담 이야기 먼저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주의 메밀 축제를 찾은 이 한 가족이요. 구불구불 이어진 밭담을 따라 걷다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돌을 누가 쌓은 건지 궁금해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제주 밭담의 탄생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아주 오랜 옛날 오색 딱따구리, 비단뱀 등이 제주에 살고 있었는데 한라산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뜨거운 숨을 참지 못하고 숨을 뱉게 되죠. 바로 화산 활동이 시작된 거죠. 한라산이 토해낸 불덩어리가 섬 끝에 다다라서야 겨우겨우 멈췄는데요. 그 불덩어리가 식으면서 구멍이 숭숭 난 돌, 바로 현무암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무암이 생겨난 원리를 또 재밌게 그리고 있네요. 근데 밭담 이야기를 돌이 생겨난 것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서 참 흥미로운데 그럼 이 돌들이 어떻게 밭담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현무암이 가득한 제주도에 이 머드린의 가족들이 살았는데요. 머드린애가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 밭에 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드린애뿐만 아니라 주변의 밭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됐었는데 밭에서 나온 돌들을 밭 가운데 쌓아두었는데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어서 애써 키워온 밭작물들이 맥없이 모두 쓰러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드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쌓아두었던 돌을 이용해서 담을 쌓기 시작하죠. 네. 이 쌓은 담은 튼튼해서 쓰러지지도 않았고요. 또 이웃들도 이 머드리네를 보면서 그렇게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은 담은요, 밭의 경계도 나누고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게 밭담의 기능이잖아요. 네, 그걸 또 맞습니다. 재밌게 요약해주고 있네요. 또 그림책이라서 좀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돌담, 그러니까 밭담이 단순히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도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밭담은요, 바람이 세고 그리고 또 토양은 척박한 우리 제주 환경에 맞게 제주 사람들이 일궈낸 일종의 농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원리를 보면요,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입니다. 책에서도 소개가 잘 된 것처럼 바람으로부터 경작물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밭담의 돌 자체도 이 현무암이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 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돌과 돌 사이에도 구멍이 많이 나 있는데요. 이 구멍 덕분에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절대로 담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통풍이 잘 돼서요, 농경지의 제습작용 그리고 또 보온작용도 같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과학적 기능뿐만 아니라 또 밭담 덕에 밭과 밭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지다 보니까 서로의 소유권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밭담은요, 제주의 경제 그리고 문화 또 사회를 아우르는 아주 소중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서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제주 밭담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많이 찍곤 하더라고요. 네. 또 밭담 축제라는 것도 있고 네. 몇 해 전에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이 제주 밭담이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 뒷머리에 그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세계유산 제주 밭담이라고 해서 따로 친절한 설명이 잘 붙여져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유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네. 또 국제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국제식량농업기구를 줄여서 FAO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지난 2014년,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요. 제주 밭담 농업 시스템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유산은요, 농업 활동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또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면서 지역 사회의 유지 기능을 가진 농업 유산을 대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14년 처음으로 제주 밭담과 그리고 또 청산도 구들장이 청산도 구들장논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세계 중요 농업 유산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2017년도에 하동 전통차 농업, 또 2018년도에 금산 전통 인삼 농업, 2020년도 담양 대나무 농업, 그리고 지난해 제주 해녀 어업까지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현재까지 6개가 등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 제주 밭담 농업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지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귀한 유산이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는 거네요. 제주 밭담을 얘기할 때, 그리고 아까 그 책방지기께서도 흑룡만리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게 네. 상당히 길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주 밭담이 아주 검은색을 띠고 아주 길다 보니까 흑룡만리라는 표현을 쓰는구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얼마나 긴지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몇몇 지역을 정해서 제주 밭담의 길이를 추정해 본 결과 총 길이가요, 무려 22,108km에 이른다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길이냐 하면요. 네.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지구를 반바퀴를 돌고도 남을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음. 저는요,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 있으려니까 네. 요새 많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게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그쵸. 제주 밭담 가까운 둘레길을 제주도. 예. 가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구의 반바퀴가 넘는 둘레, 그 길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 사실은 이제 안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네요. 네. 그리고
그 돌이 많은 제주는 밭담과 같이 돌문화유산이 많잖아요. 네. 그럼 몇 가지를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마침 이 책의 뒷머리에도요, 돌섬 제주라고 해서요, 이 제주의 돌문화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이지 우리 제주는 돌이 정말 많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지혜를 모았다는 게 매번 놀랍기도 합니다. 제주 바닷마을에는 조수의 격차를 이용한 어로장치인 원담이 있기도 하고요. 또 제주 주택 주변에는 돌담을 쌓아서 이웃과 경계를 나누고 또 집안에는 작은 담을 둘러서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또 무덤에도 돌을 쌓아서 무덤을 지키는 기능을 하기도 했고요. 네. 중산간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성처럼 길게 쌓은 잣담도 있습니다. 또 해안가에는요,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환해 장성도 있고요. 이외에도 방사탑이나 아니면 불턱, 아니면 봉수대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전부 다 제주에 넘쳐나는 돌들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지혜가 너무 놀랍죠. 네. 근데 저는 책 속의 제주를 통해서 여러 책들을 만나봤지만 유독 그 제주 문화 이야기할 때 책방지기 그 표정이 막 살아요. 신나 보이고.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뭔지가 또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제주 문화유산과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띠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주 밭담은요, 제주 시내에는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제주시 외곽이나 서귀포, 특히 동쪽에 가면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까지 학교 수업을 좀 많이 다니면서 느끼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도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제주 밭담을 많이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소중한지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곽지에 사는 우리 친구들은요, 이게 또 너무 흔해서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맞아요. 부분이 네.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책 속의 제주에서도 살펴봤듯이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의 특별한 문화유산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제주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소중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가 인정한 농업유산인 제주 밭담 이제 잘 보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해보게 됐는데요. 또 어린 세대들이 좀 밭담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오늘은요, 제주 밭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다면 다음 주에는 또 제주의 이제 소중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죠. 바로 제주 가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복정 선생님의 책 나와라 뚝딱, 생나와라 뚝딱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볼게요.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